지난번에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이제 결국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그 경제 민주화하고 대외 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뭐 완전히 배제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희생되는 이런 건 지난 시대의 논리일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상관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경제 민주화가 그 대외 경쟁력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다,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별로 매끄럽지 않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장관님이 이제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보내주시면 네.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역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찾아서 제공해드리고 싶고요. 경제 민주화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그 경제 활동의 자유, 일정한 의미에서 이제 경쟁의 자유와 그 경쟁 질서의 공정성, 경제 민주화의 영역이 이제 헌법 정신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종속되는 것인지, 상호 독립적이면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역시 뭐 서로가 근거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그 자료는 서로 이제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런 걸 떠나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저는 오전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재부 같은 데서 정부에서 TF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컨퍼런스도 좀 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기준에서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는 거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 사안을 놓고 미시적으로 이 공방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소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네, 그런 큰 틀에서 이제 한번 뭐 포괄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관련된 그 이슈들을 보면 대체로 정부가 그동안 쭉 그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작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작업을 업데이팅하고 또 해외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 하는 그런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면적인 TF를 만들어서 해야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 정책 제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선진국 사례도 분석하고 해야 돼서 복지 TF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천공항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민영화가 아니고 지분 매각, 예.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어디까지는 그 민영하고 어디까지는 공영하고 뭐 이런 그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기준점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그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면 한 건데요. 51%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국전력은 좋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5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정부 출자기관,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권 하에서 인천공항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특혜나 그 다른 뭐 음모적인 어떤 시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없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인천공항의 민영화 방향성 내지는 지분 매각의 방향성 그 자체는 정당한 건가? 네,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 50대 공항 중에 보면 네. 30개의 공항이 전부 그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 같은 거 타보시면 어떤 특정 항공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스카이팀이다, 뭐 얼라이언스다 해가지고 좀 연합체를 구성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항도 그런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환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적어도 지분 매각의 범위가 그 경영권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는 그 50%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해놓은 18대에 제출했던 법안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공영성
이런 것들은 유지하는 수준. 당연히 담보를 하고 그걸 담보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것이죠. 뭐 공항 이용료 같은 것은 정부가 승인을 한다든지 네. 또 한 항공사의 지분 5%를 넘을 수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하던 거는 51%를 매각하는 거였었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되면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공공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걸 또 바꿔가지고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그리고 활주로라든지 관제탑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시설은 그게 포함시키지 않고 그건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분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분을 사들이는 그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 하면은 대체로 그 국내 자본 아니면 뭐 해외 자본 이런 것들로 놓고 볼 때는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항공사 지분은 한 항공사 지분 물론요. 예, 무슨 얘기는 얼마를 나오고. 한다든지 외국인 지분은 얼마를 한다든지 이하 제한을 하고 네.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지분 매각이라고 하지만 기업 공개를 해가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해외 자본이 지분을 그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일정 지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민영화한다 그럴 때 아니면 지분 매각을 일반 민간인한테 어느 정도 한다 그럴 때 어떤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좀 구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 한국전력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면은 국가의 기간 산업 네. 이런 것들은 국유화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공기업 상태에 두고 물론 그거는 그 개발 성장 시대 아니면 뭐 국가 자본주의 시대 이런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 민간에게 더 개방하고 민영화의 영역들도 더 확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산업은 민영화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민간에게 지분 매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컨센서스라고 그럴까요? 네. 합리적 기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면에서 인천공항이 해당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네. 포스코 같은 게 철강 산업인데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민영화를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전력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추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안 하고 정부가 일정 지분은 52%는 가지고 있지만 48%는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또 발전소를 짓는 재원으로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인천공항 이거는 국가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러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자본을 동원해가지고 공항을 확장하는데 그 자본을 투입을 하고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서부공항으로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우리 그 국민연금이 그 영국의 뭐 게드윅 그 공항에 일정한 지분을 매수하는데 참여하고 이랬던 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뭐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뭐 에딘버러라든가 스탠스 테드 뭐 이런 공항에 일정한 지분을 그 매수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시도하고 뭐 그랬다 어떤 것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설사 민영화하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그 인천공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그 획득할 수 있는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너무 손쉽게 개방했다가는 해외 자본이 또 먹고 튀는 뭐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그 자본의 건전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전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의원님. 근데 이제 경영권 자체가 여기에 정부가 아니, 가지고 단순한 경영권의 문제로만 보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먹고 튄다는 말씀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들은 외국인 자본 참여를 전체 합쳐서 30% 이내, 종전에 냈던 법안을 보면 30% 이내고 1인당으로는 5% 이내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뭐 논의 과정에서
그 지분이 뭐 30%가 너무 높다 하면 뭐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첫째, 민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점과 둘째, 그런 먹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다른 의미에서 민영화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민영화 아니라고 몇 차례 상당히 크니까 예. 그 결과적으로는 뭐 해외 자본의 참여의 길을 열고 또 민영화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이런 것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지분 매각이라는 이런 그 우회적인 그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저희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는 안 된다고 봤기 그런 때문에 면에서는 이런 민영화든 아니면 그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일정한 상당한 수준에서 하는 이런 정책의 추진은 저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먼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론입니다. 기준이 어떤 산업의 영역은 민영화할 수 있는 건지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지분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체로 민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분 매각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이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게 아니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시장에까지 내놨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성사가 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분만 매각하는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다시 좀 순화해가지고 제출한 사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왜 이걸 그럼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이건 아주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권은 정부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관제탑이라든지 활주로 같은 것은 절대 지분 매각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설이 아니고 운영권, 경영권 자체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인데 그 매각하는 이유는 공항의 특성상 다른 공항과 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 훨씬 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포화 상태에 도달해 가는 인천공항을 확장하려면 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데서 참여하는 것도 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이런 데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